안녕하십니까, ABC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드디어 빅 매치, 올해를 강타하는 최고의 빅 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 맥그리거 대 더스틴 포이리의 3차전이 드디어 열립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로 2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지나갑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7월이 됐는데 하반기가 됐습니다. 언제 이 시합을 할까 그랬는데 벌써 지금 이번 주거든요. 너무나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목표했던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겠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상을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만 참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더스틴 포이리에 대해 코너 맥그리거 어떤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고 생각 정리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사리 결론은 내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낸 결론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리벤지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코너 맥그리거는 또 리벤지를 해낸 선수예요. 가장 큰 리벤지를 했던 게 네이트 디아즈죠. 1차전에서 완전히 그때는 코너 맥그리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체급을 올려가지고 헤비급까지 우승을 하겠다. 지금 들어보면 잡소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진짜로 여론이 코너맨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여론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타이론 우들리가 그때 챔피언이었는데 너 내가 발라버리네 이러면서 이슈화를 시켰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이트 디아즈랑 결국 경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경기 하나로 폼이 떨어졌죠. 그때도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코너 맥그리거는 평체로 싸우면 자기가 안 지치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오산이었죠. 자기가 싸워보지 않았던 체급의 선수와 평체로 감량 없이 싸웠지만 결국은 자기의 펀치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맞췄거든요. 코너 맥그리거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와, 네이트 디아즈 마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이트 디아즈의 또 맷집이 또 엄청나잖아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너그아웃 시켜버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의 펀치력이 패더에서는 굉장히 특출난 정도의 펀치력이었지만 라이트급 선수들, 웰터급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받아보는 정도의 펀치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당황을 하고 그 경기 중에 당황을 하면서 결국은 지쳐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졌죠. 밀렸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을 해서 정말 코너 맥그리거가 전력을 다해서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사실 위기가 없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기세가 올라서 잘했지만 네이트 디아즈한테 흐름이 갔을 때 굉장히 코너가 당황했고 체력 안배를 나름대로 좀 해나가면서 판정승으로 이겼죠. 그렇게 해서 리벤지를 했단 말이에요. KO로 이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스틴 포이리와의 경기가 이제 3차전인데 1차전은 코너 맥그리거의 전력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격투기가 저도 선수 생활을 약간이나마 해봤지만은 두려움이 없을 때가 가장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노련함도 굉장히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생각도 많아지고 이 경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미지의 축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변하게 되고요. 신중하게 되면 플레이 자체가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나름대로 전략적이면서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소극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를 보는 눈이 생기고 전략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험이 올라갈수록 다듬어지는 거죠. 종합격투기 선수로 다듬어지는 거지만 과감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때 코너 맥그리거가 1차전에서는 거의 거칠 게 없었죠. 자기의 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쫙 엑셀을 밟고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말 쫙 올라갔었죠. 네이트 디아즈한테 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네이트 디아즈한테 지면서 한풀 꺾였죠. anyway, 그리고 나서 거의 7년이 지난 후에 2차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코너가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파키아오와의 시합을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복싱으로 변화를 주면서 예전에 그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플러스 더스틴 포이리에는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베테랑 선수들과의 경기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략적이면서 또 전체적인 스킬 레벨이 완전히 1차전하고 바뀌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카프킥이라는
중요한 무기도 있었지만 더스틴 포이리에가 출중한 복싱 실력으로 코너 맥그리거를 KO 시켜버립니다. KO를 당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굴욕적인 패배예요. 코너는 자기는 KO 당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KO 당한 거거든요. 뭐 테크니컬로 이제 말리긴 했지만 결국은 타격에 의해서 낙아웃이 되고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파운딩을 맞다가 이제 심판이 말리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타격 레벨에 대한 굉장한 차이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더스틴 포이리에가.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가 그리고 나서 무슨 다른 경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포이리에도 돈 냄새를 맡았죠. 뭐 타이틀전보다 코너랑 시합을 한번 하는 게 훨씬 타이틀전 몇 번 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정 타이틀이고 타이틀전 할 수 있는 거 버리고 코너랑 시합하겠다. 코너의 어떤 그런 호승심을 자극을 한 거죠. 어쨌든 KO로 졌지만 이 코너라는 선수 최고의 격투기 선수고 이 선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리벤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매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코너가 절치부심을 해서 정말 운동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쏟고 하면 분명히 또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려고 아무리 해도 더스틴 포이리에가 보여줬던 2차전에서 퍼포먼스가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원사이드 했고 코너가 예전에 그 창의적인 뭐 가라데 스탠스라든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들 과연 더스틴 포이리에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 굉장히 출중하고 실력이 좋고 천재적인 선수지만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는 운동에 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셀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격투기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셀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가 고프지 않죠. 지금 뭐 돈도 충분히 많고 이 승리가 절실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 승리 아니면 벼랑 끝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코너 맥그리거가 이 경기에서 져요. 진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코너 맥그리거가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뭐가 있나요? 뭐 이미 돈은 많이 벌어놨겠다. 큰 사고를 치지 않고 망나니짓만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써도 펑청펑청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절실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너 맥그리거가 전력을 쏟을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이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맥스 에포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의 격투기 선수로서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실력, 테크닉적인 부분이 몇 년 전 수준에서 발전을 이루기는 좀 어렵다. 현대 종합격투기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이리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종합격투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선수들과 경기를 하고 경험을 쌓아왔던 선수잖아요.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뭐 카프킥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넌 카프킥을 안 찰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전략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더스틴 포이리에라는 선수 자체가 코너 맥그리거한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탱크가 있습니다. 산소 탱크. 너무나 강해요. 근데 코너 맥그리거한테 2라운드만 버티면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부터 이제 갉아먹으면서 KO로 화끈하게 못 이긴다고 해도 코너 맥그리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인 거죠. 충분히 그래플링 실력도 좋고 뭐 레슬링 실력도 좋고 코너 맥그리거가 택다운 방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택다운 당했죠. 당하고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체력이 쭉 빨리니까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좋은 포이리에가 몰아붙일 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죠. 결국은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코너 맥그리거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안 보여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너 맥그리거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안 보이네요. 뭐 워낙 타격이 좋은 친구니까 정말 핀포인트 타격으로 인해서 카운터를 제대로 먹이면 당연히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와, 이거는 정말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우면서도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너 맥그리거가 더스틴 포이리에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경험적인 부분도 그렇고 2차전의 패배적인 부분, 이 패배를 극복하는 것도 힘든데 기술적인 부분을 더 훨씬 향상을 시켜와서 포이리에를 압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 하나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코너 맥그리거가 선수로서의 가치를 잃을 정도의 패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론다 로우지가 아만다 누네지한테 완전히 인간 샌드백이 되어버렸던 그 경기 기억하시나요? 그 경기로 인해서
론다 로우지는 격투기 선수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코너 맥그리거가 그 정도는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아만다 누네즈와 이 론다 로우지는 타격 레벨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뭐 그게 가능했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코너 맥그리거가 져버린다고 하면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 자체에 미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코너 맥그리거라고 하는 스타는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를 한 단계, 뭐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너 맥그리거를 통해서 뭔가 위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그래도 몇 년 이상을 더 활동을 해줘야만 종합격투기가 좀 더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대중화가 되기는 어려워. 하지만 좀 더 대중들의 눈에 더 많이 각인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격투기 매니아로서 좀 바라는 부분이에요. 코너 맥그리거의 팬들이 보면 불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코너 맥그리거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측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코너 맥그리거와의 더스틴 포리어와의 경기는 제가 라이브로 입중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 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코리안 좀비 경기를 한 것처럼 입중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